한국인 여러분 제발 저희 좀 받아주세요. 역대급 태풍 산산의 아비규환이 된 일본인데요. 후쿠오카 공항 착륙 실패한 에어서울 비행기 얼마나 이번 슈퍼태풍 산산의 위력이 강한지 알 수 있는데요. 영상의 주인공인 규슈에서 활동하는 기자 이시하라 씨의 사연과 현재 일본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규슈에서 기자로 활동 중인 이시하라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일본 전역이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슈퍼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했기 때문입니다. 이 태풍은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위력으로 일본을 덮쳤고 현재 우리는 그 여파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제가 있는 규슈 지역은 태풍의 직격탄을 맞아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입니다. 집들은 마치 카드로 지은 집처럼 허무하게 무너졌고 거리에는 온갖 잔해들이 쌓여 있어요. 사람들은 그저 안전한 곳을 찾아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강풍은 모든 것을 휘몰아치고 폭우는 도시 전체를 물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전신주가 쓰러지고 도로는 물에 잠겨 교통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누려왔던 일상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고 지금 이곳은 말 그대로 전쟁터와 같은 모습이에요. 제가 태풍이 오기 전부터 이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거니 생각했죠. 일본은 워낙 태풍이 자주 찾아오는 나라다 보니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산산이 본격적으로 상륙하면서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기상청에서 경고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바람과 비가 몰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창문이 흔들리고 바람 소리가 점점 거세지더니 이내 집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길가에 있는 가로수들이 마치 종이 인형처럼 휘청거리더니 결국 뿌리째 뽑혀 나가더군요. 바람에 휘날리는 물체들이 창문에 부딪히며 유리가 깨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간판들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 장면을 직접 목격하면서 이게 정말 현실인지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규슈는 특히 태풍의 중심부에 가까워서 피해가 더 심각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전신주가 마치 나무처럼 꺾여서 전기가 끊겼어요. 어두운 밤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자 모든 것이 정적에 휩싸였고 바람 소리와 폭우 소리만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밖에서는 긴급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용기를 내어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도로는 이미 나무들과 파편들로 막혀 있었고 물은 넘쳐 흘러 강처럼 되어 있었어요. 몇몇 차량은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복된 상태였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필사적으로 몸을 피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태풍의 무서운 위력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들은 차 안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사람들의 불안한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며 여러분에게 이 참혹한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이 태풍과 싸우고 있어요. 저희 일본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그 여파는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규슈의 주요 도로들은 아직도 전부가 침수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길도 나무와 파편들로 막혀 있어 차량이 통행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피소로 향하려고 했지만 그곳도 이미 수용 인원을 초과해 더 이상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대피소로 향하던 사람들이 결국 돌아와야만 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피해를 실감하며 한숨을 쉬었고 언제 이 모든 것이 끝날지 모르는 막막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도착한 대피소에서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어요. 공간은 부족했고 필요한 물품도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식량과 물, 응급 의료품이 절실히 필요한데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재난에 맞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을 달래려 애쓰고 있지만 그들 자신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저는 이 끔찍한 현실을 여러분에게 전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일본은 단순한 재난을 넘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일본의 복구가 가능한 상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재난이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 마음은 복잡하고 무겁기만 해요. 태풍이 지나간 후 상황은 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기는 여전히 끊겨 있고 물도 나오지 않는 지역이 많아요. 통신도 불안정해서 가족과 연락을 시도해보지만 연결이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이럴 때면 정말 막막한 기분이 들어요. 매일같이 걱정이 쌓여가고 도대체 이 재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불안이 저를 짓누르고 있어요.
않았어요. 저는 그저 기자로서 이 상황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이 모든 상황이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에요. 대피소에서 지내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들이 느끼는 절망과 두려움이 그대로 제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두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죠. 어제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대피소에서 함께 지내던 한 가족이 하루 종일 물과 식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은 배고파서 울고 부모님은 어떻게든 아이들을 달래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 역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나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런 자신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상황이 떠올랐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한국은 이번 태풍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매번 이렇게 큰 재난을 겪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해마다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걸까요? 한국은 그저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철저하게 재난 대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씁쓸함이 몰려와요. 한국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해요. 한국은 그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준비한 시스템 덕분에 이렇게 평온하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한국이 부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항상 이런 재난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한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재난 대비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는 사실을 들을 때마다 일본이 앞으로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재난이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철저한 대비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번 태풍에서도 큰 혼란 없이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는 한국의 모습이 더더욱 부러워요. 한국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두었어요. 그들은 정말 대단해요. 그렇지만 그 대단함을 부러워하는 동시에 그들과 우리의 차이에서 오는 절망감도 느끼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항상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할까요? 제 마음속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러움과 일본에 대한 실망이 계속해서 교차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재난을 통해 얼마나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이번 태풍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부족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되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그들의 일상을 평온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일본이 더 잘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커져만 갑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재난 대응 능력과 철저한 준비성은 정말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이런 대비가 없었다면 한국도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미리 대비했고 그 덕분에 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일본은 지금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태풍이 몰고 온 파괴력은 상상 이상이었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마비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구조 요청이 빗발치고 있지만 구호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피해 지역은 너무 넓고 피해 규모는 너무 커서 정부와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제는 이 상황이 너무 버겁게 느껴져요. 기자로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전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저 이 혼란 속에서 무사히 살아남기를 바랄 뿐이에요. 구호 물품이 부족해서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최소한의 물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지만 그마저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대피소에서는 불안과 공포가 점점 더 커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어요. 특히 어제는 한 대피소에서 정말 마음 아픈 일을 겪었어요. 물이 부족해서 한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줄 물을 구하지 못해 애타는 모습을 봤어요. 아이들은 목이 말라 울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어떻게든 물을 구하려고 했지만 이미 대피소에는 더 이상 나눠줄 물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 역시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도대체 이 상황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언제쯤이면 이 고통이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들어서는 한국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번 태풍에서도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갔고 그들의 재난 대응 능력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잖아요. 만약 한국이 우리에게 구호 물자를 보내주거나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해준다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한국이 보여준 재난 대비와 복구 능력을 보면서 그들의 지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한국 정부도 일본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 그게 현실이 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물과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한국의 지원이 더욱 절실히 필요해요. 한국은 그동안 많은 재난을 겪으면서도 빠르게 회복해왔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는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도 느껴져요. 왜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항상 이런 재난에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는 걸까요? 한국은 이미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냈는데 우리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매일같이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구호 인력과 자원은 턱없이 부족해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지쳐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재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버텨야 해요. 저는 이 상황 속에서 한국의 지원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한국이 보여준 단결력과 재난 대응 능력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작은 희망이 생기곤 해요.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그들로부터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기대를 품고 있으면서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해시태그 4단계 대피소의 절망과 한국의 평온, 우리가 언제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이 불확실함이 정말 저를 지치게 합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비상 상황 속에서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어요. 처음엔 모두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버텨보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작은 갈등이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그 갈등이 우리의 유일한 쉼터인 대피소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어요. 어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대피소에서 물과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사람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던 것 같아요. 몇몇 사람들이 물을 더 달라고 요구했지만 구호 물품이 부족해서 그럴 수 없다고 하자 큰 소리로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피소의 관리자들이 그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작은 충돌이 발생했고 분위기는 한층 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단순히 물리적인 피해를 넘어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연대감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이 걱정됩니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불안한 모습을 보며 더 큰 공포에 떨고 있어요. 어제는 한 소년이 저에게 와서 이 상황이 언제 끝날까요? 집에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물음에 저는 대답을 해줄 수 없었어요. 그저 그 아이를 다독이며 곧 좋아질 거라고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정말 언제쯤이면 이 끔찍한 상황이 끝날까요? 그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이 모든 것을 보며 저는 한국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한국에서는 이번 태풍의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하죠. 그들은 철저하게 대비해왔기 때문에 재난이 닥쳐도 큰 혼란 없이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로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큰 재난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한국의 일상은 그저 평온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철저한 재난 대비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큰 재난이 닥쳐도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해 온 것이죠. 그 덕분에 이번 태풍에서도 큰 피해 없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일본에 대한 실망감도 커져만 갑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항상 이런 재난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한국은 그들의 철저한 준비 덕분에 지금도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대피소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불안과 절망에 시달리고 있고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 아침 대피소에서는 또 다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식량 배급을 둘러싼 문제였어요. 구호 물품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음식을 얻기 위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하고 그들의 눈에는 절망과 피로가 가득해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우리는 언제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곳에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해요. 이곳 사람들은 매일같이 불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돕고 함께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재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통해 이번 재난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이 재난을 교훈 삼아 더 나은 대비와 준비를 통해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시간이 흘렀지만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피해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 복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도로와 다리는 여전히 물에 잠겨 있고 집을 잃은 사람들은 여전히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피소로 가는 길조차 막혀버린 곳이 많아 새로운 구호물자나 인력이 도착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부와 자원봉사자들이 최대한 빨리 복구를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피해가 너무 커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조차 막막한 상황이죠. 전기와 통신망이 복구되지 않은 곳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어요. 저는 이곳에서 매일같이 사람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마주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지원과 구조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버텨보려 했지만 이제는 그 힘조차 점점 고갈되고 있어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비상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대피소에서는 작은 일에도 사람들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기도 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대피소 내 분위기는 점점 더 무겁고 불안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감염병의 위협이에요. 오염된 물과 쓰레기 더미들로 인해 전염병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어요. 특히 대피소에서는 위생 상태가 점점 악화되면서 작은 감염도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이들과 노약자들은 이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저는 이곳에서 만난 한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돌보며 간신히 눈물을 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요? 라고 그녀가 물었을 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곳에서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힘을 얻으려고 해요. 대피소에서 만난 몇몇 젊은이들은 자발적으로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파손된 건물의 잔해를 치우고 물자 배급을 돕고 있어요. 그들이 보여주는 단결력과 끈기는 저에게도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어떻게든 이겨내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런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해요. 현재 우리에게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지원이 절실해요. 한국은 이미 여러 차례 재난을 겪으면서도 빠르게 회복해왔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구호물자를 보내주고 재난 대응 인력을 파견해준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이 보여준 재난 대비와 복구 능력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항상 철저하게 대비해왔고 그 덕분에 이번 태풍에서도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갔어요. 이런 준비성과 대응 능력을 통해 한국은 지금도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은 정말 존경스럽고 한편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일본은 한국의 이런 도움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한 구호물자와 복구 인력이 부족해요. 만약 한국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조금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역시 한국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희망이 현실이 될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안함도 커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무력감과 절망은 쉽게 떨쳐낼 수 없는 감정이에요. 어제는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피소에 있는 한 어르신이 그동안 모아둔 저축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태풍이 몰아닥칠 때 그의 집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재산도 함께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분은 이제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 역시 이 재난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어요. 대피소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얼굴에 피로와 절망이 짙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쓰던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그 힘마저 잃어가는 모습이에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구호물자가 도착할 때마다 잠시 안도하는 듯하지만 그건 그저 일시적인 위안에 불과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 없이 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그 도움은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 도움을 기대하는 것이 맞는지
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하게 돼요. 이 재난이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고 그로 인해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져요. 이제는 일상의 작은 부분조차 사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전기가 끊기고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불을 켜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조차도 멀게만 느껴져요. 대피소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걱정이 돼요. 그들의 웃음은 사라진 지 오래고 매일같이 불안한 얼굴로 부모님을 바라보며 지내고 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이 아이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자라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마음 아파요. 어제 저녁 대피소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저는 문득 한국에서 살고 있는 친구의 생각이 났어요. 한국은 지금도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태풍의 피해도 거의 없고 사람들은 여전히 안전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친구에게 연락해볼까 했지만 이곳에서 겪고 있는 일들을 말하기조차 힘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들은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재난 대비와 복구 능력은 정말 존경스럽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한국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그 도움은 분명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도움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있어요. 태풍이 남긴 상처는 깊고 복구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이곳에서 지내는 사람들 그리고 이 재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필요해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저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난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서로를 돕고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만큼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줄 것이고 결국에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지원이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해요. 한국이 보여준 강한 단결력과 재난 대비 능력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들의 지원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은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것을 잃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이 재난이 끝난 후에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시아라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함께 이겨내고 언젠가 다시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디 저희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저희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본이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우리에게는 큰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아라 씨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일본의 태풍 상황 꽤나 심한 것 같은데 큰 인명피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사랑이 영상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